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FOMC 회의 후 이른바 RL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세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11월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계감은 시장에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연말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은행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연말과 연초에 부각될 섹터 그리고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봅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KMW입니다. 내년 미국 수주를 시작으로 2024년 MMA부를 투자하게 되고 2025년 5.5G 상용화 기대감까지 반영 중입니다. 4분기부터 이익 성장세도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5G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다시 돌아온 건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4분기 적자 가능성, 그다음에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 5조 원 적자까지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산업 특성상 지금 가격의 조정이 있을 때 그때가 주가의 바닥,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산업 특성을 기억을 하시면서 업황을 감안하면 76,000원대 하방 경직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2년 만에 7만 원대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점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 확보 구간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 인수 시 이익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늘어나고 있는 선박용 엔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STX 중공업 예비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호재로 동사에 오늘 작용했습니다. 네, KMW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STX 중공업 인수전으로 뜨거웠던 조선업종, 그리고 콘텐츠 전성시대를 이끌어가는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업종 보시죠.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이 오늘 체결 예정이고 STX 중공업 인수전에 한국조선해양까지 참가를 하면서 조선업종은 M&A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매각 이슈로 STX 중공업은 3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웹툰과 웹소설도 보겠습니다. 12월 증시에서 가장 좀 사랑을 받은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의 강점을 가진 중소형 웹툰과 웹소설 IP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플랫폼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격적 투자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주가 대다수 좀 쉬어가는 가운데 내여주로 소개가 됐던 DNC 미디어는 10%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먼저 한화그룹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연말 STX 중공업 인수전까지 조선산업에서 이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선산업의 재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성웅 이사께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중심은 고부가가치선 이쪽에 시장에 점유율을 늘리는 업체가 가장 강점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과거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중국 업체 같은 경우가 벌크선 수주 이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나라를 따라왔을 때 그때 조선업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실제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주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납기 그 부분과 함께 기간을 맞추는 점도 있겠지만은
이 배의 퀄리티 같은 경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선 쪽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의 수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대형, 그러니까 이 대량 이쪽의 수주는 아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와 본다고 하면 실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선 쪽, 그다음에 실제 판매가 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선박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LNG선, 컨테이너선 이쪽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업군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상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이 기업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들, 그다음에 조선업종과 연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까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투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의 발주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선주들의 발주 같은 경우는 성과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과와의 연동은 지금 가격이 높고 낮고를 판단하기보다는 투기적인 발주 요소가 발주를 낸다는 점은 성과 같은 경우가 향후에 기간을 두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때 발주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업종의 가격적 특성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과 친환경 에너지 두 축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나섰습니다. 이제 본계약 체결 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좀 되는지 궁금하고 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인수 작업은 그 남은 절차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최종 딜 클로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하고 해외 경쟁 당국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를 거친 후에 유상증자를 끝나게 되면 이제 매각 과정이 이제 완료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초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무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외 당국이 기업 결합 심사에서 얼마나 기간이 단축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클로징 시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당시 EU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심사가 지연되면서 만 2년 만에 불허되는 결정이 좀 났었죠. 그래서 LNG선 독과점이 이제 불허 이유가 됐었는데 하나의 경우는 조선사가 없기 때문에 무난히 심사가 좀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수 후에 통합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되겠는데요. 한화가 그동안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M&A 뒤에 자사 출신 경영진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 교체부터 사업 재편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제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이제 큰 관심거리인데 특히 이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인수에 재도전한 것은 방위 산업하고 에너지 사업에서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이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의 방산 부분, 한화 디펜스 등 세 개 회사에 분산돼 있던 방산 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 10으로 키우겠다는 이제 구상인 만큼 동사의 이런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STX 중공업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키워드였죠. STX 중공업 인수 전에 이제 한국조선해양까지 출사표를 던졌는데 HSD 엔진과 한국조선해양의 맞대결로 지금 시장의 관심이 더 뜨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기업이 STX 중공업 인수 전에 참여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기업별로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STX 중공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 선박용 엔진이 한 90%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계속 추진을
해온 사례를 바탕으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사업의 시장 점유율 강화, 그다음에 매출 다각화 이 부분을 원해서 인수전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제 그룹사의 엔진 사업부가 있지만 이 부분에 추가를 해서 역시 비슷한 시각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당연히 인수전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은 자, 주식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도 보지만 주식의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발라내보고 그다음에 실제 인수 금액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인수 금액의 한 30%를 할인해서 시가총액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STX 중공업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을 따내는 기업 주주 입장 분들께서는 살펴봐야 될 점이 이 기업의 실제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든지 미래 가치 대비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지 그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즉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주분들 입장에 따라 살펴봐야 될 데이터들이 다른데요.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들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기업을 살펴보면 조금 더 투자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현재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인수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STX 중공업이 뜨거운 인수전으로 연일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오늘 21%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건지 위치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 그 움직임 보시면은 이제 주요 저항선을 오늘 이제 전부 뚫었습니다. 지금 올해 그 초부터 일간 차트 보고 계신데 주요 저항선은 오늘 갭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일부 좀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20% 이상 그 금일에만 오르니까 그 일부에서 이제 차익 매물도 좀 출회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좀 호흡 조절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좀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그 단기적으로는 크게 이제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때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 올해 LNG 운반선 발주 호황으로 이미 3년치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조선업계지만 또 앞으로도 연이어서 수주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그리고 또 선가의 그런 마진 확대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내년을 앞둔 지금 연말이잖아요. 이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시각 어떻게 조금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탑픽으로 좀 최선호주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 대응, 가격 지표를 볼 때 사이클에 따라서 다른 가격 지표를 대입해서 보곤 합니다. 주가가 빠른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 변수에 대입을 했을 때 이 사이클이 빠른 업종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마다 변하는 데이터가 실제 그 기업의 주가와 가장 연동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긴 산업, 수주 산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성과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4분기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는 매일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가장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지표는 여기에 대해서 발주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성과까지 살펴보면 좀 조선업종의 주가의 추이를 함께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관계수가 높은 가격 지표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천연가스 가격, 유가 같은 경우 특히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LNG 발주가 중심이 되는 조선 업체에게는 주가의 연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성과 상승 부분이 최근에 나타난 건 탱커, 그다음에 LNG 운반선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운송이 이루어지는 원자재와 관련된 벌크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표로 살펴볼 수 있는 벌크선과 관련된 지표들 이 부분은 꺾여 내려와 있고 상해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측면에서 지금 발주가 유럽이라든지 기타 중동 쪽에 나가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LNG선 대표적인 기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독후가 차 있는 상황에서 성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유가까지 천연가스까지 함께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뭐 주가는 여기에서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LNG 운반선을 위주로 하고 있고 수주가 지금 꽉 차 있으면서 마진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종환 대표님께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들어보고 싶은데 조선업종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흐름인지 한번 봐주시고 또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전체적으로 조선업 차트를 보면 그 HJ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의 그 차트를 보면 이제 공통적인 것이 바닥을 확인한 상태거나 일단 바닥권에서 좀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안정적으로 지금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요 이평선이 단기적으로 이제 한 점에 좀 밀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저점 확인 후에 단기 박스권에 있습니다만은 이평선이 한 곳에 밀집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당분간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미 그 가격으로 보면은 저점권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거래량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아마 그 121선 돌파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현재 121선은 한 12만 3천 원 정도에 걸쳐 있는 것을 좀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 가격권을 돌파하는 것이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함께 붙어준다면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가능하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를 진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과 웹소설 IP 투자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뭐 웹툰에서는 그래도 네이버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죠. 뭐 주변에 보면 그리고 뭐 저를 보더라도 그 요일별로 보는 웹툰이 있어서 네이버 웹툰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때 그 외모지상주의를 좀 즐겨봤는데 넷플릭스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 IP 부문의 주요 플랫폼의 이 성장세를 조금 비교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 웹툰이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을 구축을 하고 있고 북미 시장 타겟으로 성장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피코마 이 부분이 일본 시장에서 앱 1위를 한 거죠. 일본 시장은 특성이 특정 그 컨텐츠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1위를 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오는 웹툰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웹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더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웹툰에서 기반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더 발전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한 고정적으로 구독을 해 나가는 구조에서 이게 IP화가 되면서 이 구독을 넘어서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더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웹툰 기반으로 영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웹툰은 지금 단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페이지가 구현이 되는데 VR, XR 부분과 함께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좀 액션이라든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구현까지 될 수 있는 좀 만능의 콘텐츠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가는 구조 안에서 지금 원래 받던 1회 멀티플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는 5, 6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의 웹툰이 더 이상의 그 웹툰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는 멀티플을 다르게 좀 산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플랫폼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카오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중소형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쟁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네카오의 공격적 투자 행보가 중소형 웹툰과 웹소설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웹툰, 웹소설 업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쪽으로 유명한 DNC 미디어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무협과 관련된 웹툰을 기반으로 시장을 뭐 잠식해 오던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실제 그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한 3번 정도 탐방을 갔었어요. 처음에는 그 무협 중심으로 해서 갇힌 환경 정도에서 웹툰 이 부분을 타개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좀 의문이 있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적응을 해 나가면서 최근에는 웹소설 부분, 이 부분까지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 뭐 해외 시장을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만큼의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인수를 해갈 가능성까지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 안에서 대기업의 특성, 중소기업의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그 IP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해서 특정 점유율을 일부 늘릴 수도 있겠고 대기업에 대해서 좀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인기 웹툰과 웹소설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좀 제작이 되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대기업들이 또 OTT에도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역시나 매체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K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현재 해외 시장에서 확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웹툰은 스마트폰과 이제 플랫폼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남녀노소 그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콘텐츠가 됐고요. 특히 이제 웹툰의 원천인 지적재산권 IP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콘텐츠 산업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소비 독자를 그 1차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락인 효과가 있는 데다가 IPO를 여러 방면으로 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웹툰 IP를 통한 영화가 이제 한 편이라면은 웹툰은 이제 300화가 가능하고 웹소설은 이제 1200화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웹툰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의 이제 핵심 IPO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관점,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위치도 점점 위치를 확고히 해가는 것 같고요. 종이 만화 중심이었던 글로벌 만화 시장이 최근 그 한국 웹툰을 중심으로 그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K 웹툰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웹툰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가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활자와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에 특화된 방식이 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 따르면은 글로벌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가 올해 그 13억 4,50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1조 6,590억 정도로 이제 커질 거로 판단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장 규모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또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과거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심의 시장에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을 좀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국내 그 웹툰이 유럽 시장, 특히 이제 일본 시장, 미국 시장에도 좀 활발하게 그 진출을 하면서
부가 산업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은 무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컨텐츠의 정말 강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한국의 좀 특징이 속도감 있는 전개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속도감 있게 굉장히 좀 전개가 빠르잖아요. 오늘 이제 드라마가 시작하는 금요일이기도 한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흥행을 하다 보니까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제작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작사였던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VC들이 좀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한 상태고 현재 조금 주목을 할 그 라인업과 관련된 업체도 저희가 좀 심기를 좀 기울여서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좀 어떻게 해볼까요, 대응을? 우리가 딱 직접 연결되는 기업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과 관련된 키다리 스튜디오를 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을 한 단계예요. 우리가 연결해서 이러한 부분들 첫 번째로 살펴볼 때는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시각을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웹툰이 영화, 드라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할 수 있어요. 이미 뭐 중국 요인으로 한 번씩 반영은 하기는 했지만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펜엔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업들을 챙겨 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발표되는 신작 같은 경우에 일정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일정을 보면서 좀 업체를 좀 관련주들을 선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에서는 조선업종과 네카오를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 관련주를 점검을 들어봤고요. 긍정적인 이슈들이 불러올 변화의 바람을 따라서 종목별 매매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며 7만 원대로 내려간 SK하이닉스 먼저 보이고요. 또 연이은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케미칼, 카카오, 핑거스토리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전력,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부터 보시죠.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최근 주가는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4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3% 오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 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일본 공급 확대 소식에 이어서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독감 환자 급증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7%가량 밀리면서 42,0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2차전 지주의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강보합에서 마감했네요. 네, 그러면 먼저 한국전력부터 김병수 PB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전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이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다시 통과하면서 일단 디폴트 위기에 대한 우려는 진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전기 요금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사채 그리고 전기 요금 이슈에 따른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은 뭐 주식으로 보셔도 되고 채권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년물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행금리가 4.920%로 나오게 됐는데 지난 9월 이후에 3개월 만에 4%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리플 A 신용 등급의 한국전력 채권 자체가 6%대로 나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4%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건 정부가 이제 채권 시장 교란을 우려하게 되면서 한국전력의 자금 조달 창구를 조금 다양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 우량
채권이 월 평균 2조 원씩 발행되다 보니까 이런 교란을 좀 우려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전력도 어떻게 보면 주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한국전력 관련해서 한전법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도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기요금이 이제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주가 향방에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전기와 함께 가스요금도 좀 오를 것이다라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찌 보면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좀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채권과 주식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채권과 주식으로 모두 다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어주셨는데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연속성 있는 행보로 4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관의 매수세도 좀 돋보이는데 향후 주가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마 이번 주죠. 이제 오늘 4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게 되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저항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위의 선이 한 2만 3천 원 선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 관련돼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가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가격대는 아래쪽에 한 19,500원 선 정도까지로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한국전력 앞으로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도 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일본 공급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코바의 관련 성장세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주가가 많이 변동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코바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제 화이자와 시오노기 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를 대량 구입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는 중증 및 고령의 이제 기저질환자 위주로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 조코바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도 투약할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 치료제, 우리 이제 국내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렘데시비르 그리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다시 이게 만약에 긴급 승인이 된다면은 일동제약의 이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조코바 긴급 승인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질병청에서 내부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거를 다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7만 명, 8만 명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급 승인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코로나19 쪽 치료제로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는 감기약 쪽 관련해서도 테마성으로 좀 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보시면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는데요. 7거래일 만에 오늘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7% 정도 많이 밀렸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 매물 출회로 볼 수 있을지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유효할까요? 11월 15일, 11월 중순쯤에 한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는 일본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함께 감기약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빠지는 거를 단순 조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감기약 테마성으로 묶였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보제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런 제약주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7%가량 빠지는 거는 단순 조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로 올라갔을 때 만약에 저항가가 생긴다면은 어제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6,000원 선 요거를 만약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다면은 좀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래쪽으로는 한 39,000원 선만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투자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의 약세 흐름에 최근 이 포스코케미칼의 흐름도 좋지 못한데요. 특히 리튬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입니다. 투자자들이 현 변곡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투자 키워드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포스코케미칼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이슈에도 충분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리튬 광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리튬 관련된 또는 원자재 관련돼서 이런 수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홀딩스를 비롯해서 스틸리온 그리고 엠텍,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을 단순히 리튬 관련 테마성 주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나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을 만약에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가장 큰 계약 중에 하나가 인조흑연 음극재를 대략 9천억 원 가까이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고 양극재 관련해서도 2025년에는 34만 톤을 생산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체적인 업종이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 들어 하락세가 조금은 좀 진정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현 가격대에서 바닥권 형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조금 IRA 법안 관련해서 그렇기도 하고 금리 인상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전체 업종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3만 9천 원, 11월 중순쯤에 대략 23만 원 후반대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8만 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만약에 투자를 만약 이어 나가신다고 하신다면은 이번 신고가 정도를 말씀드릴 때 좀 2차 전지 전체적인 업종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 나가시는 것이 연말과 내년 초에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신중한 투자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이 2026년까지 배터리 소재 점유율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주가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한국전력과 일동제약, 포스코케미칼 오늘 점검해봤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는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또 내려가는 구간에는 새로운 기회 타이밍 잘 포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정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약세장 속에서도 좀 돋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5% 상승을 하면서 거의 장중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방어주로서 우리가 꼽는 게 이제 유틸리티 업종인데 그 가스공사가 이제 업종 대표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오늘 이제 그 호재성 재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에 가스 요금을 전체적으로 한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그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미수금을 조기에 이제 회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이제 동사의 그 경영 방침이고요. 그래서 그 한국전력하고 오늘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놓고 봤을 때 32,000원을 저점으로 하고 약 49,000원을 그 고점으로 하는 그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지금 그 우상향 하려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수급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지금 쌍끌이 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24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6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11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수급상 내용도 좋고 주가도 뭐 박스권 지금 하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급등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장 상황도 경기 방어적인 그 유틸리티 종목을 좀 선호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4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뭐 손절가는 박스권 그 하단인 한 32,000원 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전기가스 요금 대폭 인상 전망과 또 전일에 또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시세가 좀 나왔는데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가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는 CJ 프레시웨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이 11월 11일에 내여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을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뭐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현 시점에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또 있으실 텐데 어떤 것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CJ 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사업, 외식 사업을 영위를 해요. 그런데 경기에 따라서 외식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톤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좋을 수 있는 실적을 반영을 한 내년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200억 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 중반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비용담 빠지는 거 감안해 보더라도 거의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익 체력 같은 경우가 가장 높고 주가 같은 경우가 많이 밀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무슨 하자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 나오냐. 그런데 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외식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황이고 내년에 예상 이익까지 조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 특성을 통해서 한 번 더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단체 급식이 증가를 하면서 뭐 간식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0% 넘게 매출이 뛰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좀 좁게 갇혀 있잖아요. 네. 가격을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을지 전략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우선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가격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좁은 박스권 가격 변화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시장에서 이제 4분기 지나면 음식료 업종을 주목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좀 경기가 돌아서는 점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가가 떴을 때 보기보다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매력도가 있는 가격 구간이라면 봐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매수가는 31,4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우선 잡았습니다. 35,000원인데 제 가치를 찾아가는 환경 안에서는 가격대는 4만 원대까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가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뭐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더라도 실적이 지금 내년 실적이 하향이 조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또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좀 보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이미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PB님께서는 어떤 점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보시나요?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MLCC 관련된 종목으로 다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점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국 매출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3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되었는데 삼성전자에서 한 7.4% 그리고 샤오미 11%, 오포에서 18% 등 이제 MLCC 수요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분기가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이제
중국 업체들도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리스크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실제로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내년에 중국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반등도 삼성전기가 수혜로 입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올 3분기까지 삼성전기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한 4천억 가량 늘어나게 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를 늘리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음 투자처를 좀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3분기까지 이제 MLCC 말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표현하는 FCBGA 쪽 설비 투자에 대략 4천억 원 가량을 이미 집행을 해서 지난 한 해에 2천억 원 가량 한 거에 비해서 이미 3분기에 2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22년에 103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7년엔 165억 달러까지도 규모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MLCC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 쪽 그리고 사업 다양화도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살펴볼 때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살펴보신다면은 내년 상반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먹거리로 MLCC와 FCBGA의 성장폭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수급을 좀 살펴보면 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를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전 거래일에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대략 한 16만 5천 원 정도 선으로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다시 한번 투자에 고민해 봐야 할 선을 한 13만 원 언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어주 리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이사님이 11월 25일에 DENT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제시를 해주신 이후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최근에 4거래일째 지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외국인 수급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DNT는 내년에 그 장비의 발주가 나타날 수 있는 점, 그 점이 부각이 되고요. 계속 발주의 부분이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온 단계다 보니까 이제 대체되는 부분, 프레스 부분에서 레이저로 노칭 장비가 대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 부분, 실제 이 부분이 대입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9월에 고점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쪽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등이 나타난다는 건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주 부분,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발주 모멘텀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지난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오늘은 김정환 대표의 한국가스공사, 이성우 이사의 CJ프레시웨이, 그리고 김병수 PB의 삼성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 보시면서 다음 주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리세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면서 시장이 조금 무거운데요. 그래도 주말에는 좀 행복하게 또 즐겁게 좀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